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2020년 4월 8일 오후 8시 12분 또 이제 마감 시장 정리를 좀 생각의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 미 증시가 0.12% 하락을 하면서 기대감이 좀 실망감으로 좀 바뀌었죠. 3.78% 상승 출발했다가 이 상승폭을 다 반납했습니다. 그러고 나니까 역시 아침에 우리 시작가 매수하지 말자라고 어제 방송에서 얘기 드렸지만 역시 장중에 좀 올랐다 내렸다 했지만 결국에는 네, 안 좋게 마감했죠. 1807로 마감을 했습니다. 결국에는 한 0.9% 하락 마감을 했네요. 장중에 뭐 올라가는 듯 했지만 장 마지막 거의 한 30분 만에 이때 올라가는 것도 좀 이상했어요. 왜 올라간 거지 도대체? 라고 느껴질 정도로 전 세계 시장이 확 떴다가 또 장 끝나기 한 30분 전에 후루룩 떨어졌습니다. 종가까지 빼버렸어요. 올라간 것도 이상했고 떨어지는 것도 이상했고 결국에는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시장이 장난을 좀 쳤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한번 해야 되는데 안 하네요. 네, 금융 투자 오늘 좀 유심히 봐야 한다고 했는데 금융 투자들이 또 장난질을 했어요. 샀다 팔았다 그런 단타 치고 있는 거죠. 얘들은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. 자기 계좌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개미들하고 똑같습니다. 코스닥 쪽은 역시 연기금이 그나마 사서 좀 받쳐줬지 안 그랬으면 오늘 좀 더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. 자, 내일이 이제 문제는 선물의 만기일인데 일단 외국인들은 좀 들어왔고 투신들이 또 하락 배팅을 좀 했고 왔다 갔다 합니다. 어느 쪽으로 갈지 일단 내일은 좀 지켜봐야 되고 제발 좀 미국 시장이 오늘 폭등을 해서 우리 금융 투자 쪽에서 폭망을 하기를 기대합니다.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동안 국내 주식을 끊임없이 팔았는데 이제 좀 살 때도 되지 않았나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선물로 그동안 포지셔닝을 많이 해뒀는데 이제 외국인이 이제 현물을 사주면서 자국도 안정되고 우리도 안정되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종목들은 뭐 오늘 삼성전자가 춤을 췄죠. 네. 뭐 올랐다 내렸다. 그다음에 현대차도 9만 원 돌파했다 빠졌다 왔다 갔다 합니다. 오늘도 9만 1,900원까지 갔다가 또 9만 원. 결국 9만 원 그래도 어, 마무리는 9만 원이 끝났고요. 뭐 네이버 뭐 적당히 뭐 그닥 딱 올라 올라간다라는 거 할 수 있는 종목들은 금융주 마찬가지, 바이오주 마찬가지. 난리도 아니었습니다. 오늘 장중에. 네. 일단 오늘 제가 정리했던 생각 아침에 정리했던 생각은 맞았던 것 같아요. 올랐다 때렸다. 근데 마지막에 어, 틀렸습니다. 아침에 좀 빠져서 출발할 수 있겠구나. 빠졌고 장중에 계속 빠지다가 올랐다가 근데 올라올 거라고 오후장에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오후장에 올라왔고 오케이 맞았어. 그럼 미국장 오늘 밤에 좀 뜨면 어, 전체적으로 내일까지 한번 기조가 유지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이 마지막에 기관들이 장난질을 치면서 시장을 내렸단 말이죠. 올린 것도 좀 장난질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올렸다 내렸다 지금 왔다 갔다 네요. 수급으로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시장을 쫙 팔았죠. 네. 자, 내일은 선물 옵션 만기를 어떻게 될지. 내일 오늘 좀 빼놓은 게 있으니까 좀 내일 좀 확 들어올려 주길 좀 기대하고 그다음에 어, 미국장이 좀 오늘 하락했던 그 부분을 다 회복시키는 오히려 추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. 가능성이 좀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스페이스 이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 라인은 지지할 거고 좀 이렇게 양봉이 하나 작게나마나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좀 시장은 좀 진정이 되겠죠. 그러면 이제 내일 좀 조심해야 될 게 장중에 좀 올라가다가 또 오늘처럼 장 후반에 좀 빠질 수도 있습니다. 이제 선물 옵션 만기라서 한 3시 한 10분까지 올라가다가 3시 10분에 동시호가 들어가서 갑자기 주가가 한 1%좀 빠질 수도 있고요. 베이시스 차이나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현물과 선물의 차이 때문에 좀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날 수 있고 그거는 이제 가서 봐야 됩니다. 네. 그러니까 뭐 선물 옵션 하는 사람들도 몰라요.
이렇게 알면 괴리율이나 이런 것들 뭐 자기가 안다고 깝죽대다가 박살나죠. 예. 선물은 그냥 평생 모르시면 됩니다. 주식만 해도 인생의 쓴맛을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선물까지 하셔 가지고 선물 옵션까지 하셔 가지고 어 인생의 끝을 볼 필요는 없어요. 예, 굳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. 그건 이제 타고난 분들이 인제 본인의 선택하에 하는 거고, 예. 이제 우리가 뭐 도박은 쪼끔씩 하죠. 뭐 예를 들어서 네 친구들끼리 모여서 뭐 명절에 한다든지 이런 것들과 진짜 무슨 하우스 들어가서 타짜들처럼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죠. 그리고 타짜들이 하는 곳에 가서 또 도박을 즐기고 있는 분들은 또 다른 거죠.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약간 이제 꾼이라고 하는데 선물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.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좀 찾아가서 저기 몰래 어디 야산까지 굳이 안 가도 되는데 뭐 봉고차 타고 막 들어가시는 분들 있죠? 예, 그런 분들이 선물하시는 분들이라 생각됩니다. 일반인들은 안 한다. 담배 정도는 다들 피니까 담배를 주식이라고 표현한다면, 예, 선물 옵션은 좀 마약 쪽. 그다음에 담배가 일반 주식이라고 치면 신용담보대출은 대마초급. 예. 한번 빠져들면 이제 헤어나오기 힘든. 예, 거기서 레버러지가 크면 클수록 이제 마약 쪽으로 가는 겁니다. 예, 주식 자체도 중독성이 좀 있죠. 끊기가 힘듭니다. 예. 담배 한번 20살에 담배 한 피면 죽을 때까지 담배 피잖아요. 주식 한번 손대면 죽을 때까지 주식을 합니다. 그거를 안 한다는 거는 쉽지 않죠. 뭐 우리나라 뭐 이재용도 주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? 네,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. 대한민국의 직장인이라면 주식 기본적으로 다 하죠. 예. 안 하다가도 한번 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. 예,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예, 안 끊어집니다. 근데 또 웩더독 현상이 좀 심하죠. 내 인생의 주체가 어 나여야 되는데 주식이 되면 안 됩니다. 주식이 내 인생을 흔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. 그렇게 흔들어 놓는 삶이 좀 피폐해진 삶인데 저도 충분히 잘 알죠. 충분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주식이 인간의 삶을 흔듭니다. 예. 많이 흔들죠. 좋았다 나빴다 희노애락이 희비가 매일매일 교차합니다. 예. 선물 옵션 하면 그 희비가 교차하는 수준이 아니라 천당과 지옥을 매일 반복하는 수준이고요. 그다음에 주식을 하는 거는 괜찮은데 신용 대출 쓰면 예, 마찬가지 천당과 지옥을 늘 반복거립니다. 예. 그러니까 주식을 하되 신용 대출은 절대 하지 마시라. 오늘 마감 시황의 어떤 마지막이었고요. 내일도 다우 지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. 뭐 내일 올라가길 기대하지만 내일 또 이렇게 오늘 간밤에 장대 음봉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. 그거는 주식시장의 마음이죠. 예. 미국 사람들의 상황인 거죠. 우리 상황이 아니라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이 야간 선물 시장이 올라가고 있지만 장 초반에 상승 출발했다가 또 쭉 미끄러질 수도 있는 거죠. 그건 모릅니다. 근데 오늘 내가 내 모든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신용까지 써서 주식을 했다? 그러면 밤에 잠 못 자는 거죠. 그쵸? 밤새 눈 떠 있는 거죠. 올빼미 되는 거죠. 근데 그냥 주식 내가 여유 자금이 있는데 한 5천 중에 한 1,000만 원 사놨다. 그리고 4천만 원 현금이 있다. 난 더 살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올라가면 뭐 어때? 올라가면 뭐 그럼 올라가는 거지.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베팅하느냐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달라집니다. 그래서 비중 조절이라든지 현금 보유 비중, 현금 유지. 저는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. 최대한 가능하다면 좀 현금을 좀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좀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가능하다면 좀 만들면 좋겠고 현금 수준보다 더 못한 주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사 놓는 것도 괜찮고요. 그다음에 시장이 좀 어떻게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지금 대한민국 기업은 싸긴 쌉니다. 예,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기업들은 지금 대기업들은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야, 이 10 년에 진짜 한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는 맞습니다. 예,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. 저는 그건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그 10년 만에 온 기회에서 쪼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은 그거죠. 그게 답니다 지금은. 예. 지금 대한민국 코스피 200에 있는 대기업들은 그냥 10년 만에 온 기회고 그 기회에서 얼마나 싸게 사느냐 근데 사 놓고 어떻게 장기 투자하느냐 그 기로에 있는데 저는 매일같이 이렇게 시황을 얘기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. 그냥 정말 좀 쉽게 하고 쉬고 싶으신 분 있으면 솔직히
진짜 삼성전자, 현대차 뭐 이런 거 메이저 기업들 있잖아요. 대한민국 5대 기업 SK, 뭐 LG 그런 거 사놓고 한 3번 정도 내가 한 1억 있다고 생각하고 한 3천 정도 지금 사놓고 한 달에 한 번씩 체크하면서 한 5월 제가 생각하는 5월 중순인데 5월 중순에 실적 발표하면서 그때도 뭐 쌍바닥이 나오느냐 마느냐가 이제 저의 제일 고민입니다. 쌍바닥이 가냐 그냥 바로 가냐라는 게 제 고민인데 뭐 안 갈 수도 있죠. 안 가면 이제 꽝이 되는 거니까 30%는 주식 비중 실어 놓고 예, 만약에 뭐 쌍바닥 비슷하게 오면 또 30% 사고 마지막에 그 쌍바닥 비슷하게 오다가 회복하면 다 사는 뭐 이런 식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그다음에 그냥 뭐 떨어지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사람들은 그냥 지금 다 사고 그다음에 나는 아니야. 나는 스마트하게 할 거야. 나는 안 사도 좋아. 나는 돈 안 벌어도 근데 제대로 한번 진짜 제대로 한번 주식을 사보고 싶어. 그러면 기다리는 게 제일 좋겠죠. 그렇습니다. 네. 그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투자 일지를 쓰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방송 잘 되고 있겠죠? 그쵸? 잘 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도 이제 오늘 제가 시즌 IR 담당자와 이제 통화를 좀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중간에 처음에 들어보시는 분도 알겠지만 중간에 좀 끊겼더라고요. 예. IR 담당자가 좀 한 얘기들이 좀 중간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편집을 해서 그 누락됐던 부분을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지금 컨디션이 조금 좋아서 9시에 예약을 걸어 놓고 또 실시간 한번 어제 지금 어제 간만에 실시간 리딩에 실시간 방송했는데 좀 분위기가 좋더라고요. 그래서 9시 정도에 한번 또 실시간 방송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. 네. 그리고 지금 종목들 어떤 시즌 셀트리온을 좀 또 해야 되겠구만. 내일 셀트리온 헬스케어 IR 담당자랑 통화를 좀 해볼까?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뭔가 있는데 이놈들. 근데 좀 요새 슬슬 빠지니까 제가 또 관심이 가는 거죠.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고 여기저기 한번 제가 가장 좀 관심이 가는 종목들 얘기를 좀 연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